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장 수치가 조금 나왔네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셨던 적이요. 아니면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한 게 없는데 검사 결과지에 빨간 글씨가 하나 찍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 먹고 있었나 싶어서 밥상 앞에서 고민이 시작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장이 나쁘다, 콩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뭘 먹어도 불안하고 어제 먹은 것도 생각나고 심지어 평생 먹어온 된장찌개가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 불안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불안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무조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쳐가는지를 일상 언어로 이해하시는 것. 둘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음식 중에서 신장에 실제로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 셋째, 그걸 알고 나서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지 부담 없는 선택지를 챙겨가시는 것.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효 음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밥상 앞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신장이라는 장기, 솔직히 폐나 심장에 비해서는 좀 덜 유명한 편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를 알면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장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걸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신장이 하는 일은 노폐물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혈액 속 전해질 균형도 잡아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뼈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일도 합니다. 작은 2개의 콩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장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신장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나머지 기능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신장을 가리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처음 수치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요. 그런데 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한 반응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신장이 이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100%로 작동하던 게 어떤 이유로 80%나 70%로 작동하게 됐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본인만 모르셨던 거예요. 신장 기능을 보는 대표적인 수치가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역 과율, 영어 약자로 EGFR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의 일종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게 잘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크레아티닌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신장이 걸러내는 일을 예전만큼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사구체역 과율은 신장이 1분에 혈액을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범위로 보지만 이 수치가 떨어져 있다면 신장이 전보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물론 수치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결론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는 검사 당일 컨디션이나 수분 상태, 운동 여부, 복용 중인 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당장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반복적으로 수치가 나온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원인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원인 중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음식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가상의 인물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72살이신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지내오셨어요. 당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몸에 좋다는 건 챙기려고 노력하셨죠. 시중에서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도 꽤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된장찌개나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세요. 나이 드니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란도 매일 챙기시고 홍삼 제품도 몇 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셨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가 신장 기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였다고 하십니다.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 수치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음식을 의심하십니다.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어떤 원리로 부담을 주는지를 이해하셔야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이고 우리가 섭취한 나트륨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은 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이고 그 배경에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있습니다. 우리 식단은 된장찌개, 김치, 간장, 젓갈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간도 덜 짜게 느껴져 실제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라면, 빵,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끊기보다는 국물 줄이기, 소금 따로 두지 않기, 성분표 확인하기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는 신장과 혈압 관리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후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을 만들고 이를 걸러내는 것이 신장의 역할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생선,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질소성 노폐물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소량씩 나누어 먹거나 두부,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대체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섭취량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이 많은 가공식품과 탄산음료입니다. 이는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과도한 인을 배출하지 못해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속에는 흡수율이 비교적 낮지만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인산염 첨가물은 흡수율이 높습니다. 가공치즈,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섭취한다면 양을 줄이고 물이나 탄산수로 대체하는 것이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이롭지만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는 혈중 칼륨이 높아져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같은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 수치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 여부는 주치의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섭취는
옥살산을 늘려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칼슘 보충제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약이나 복합 건강식품 중에는 신장에 독성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현재 복용 목록을 정리해 주치의나 약사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 하나가 있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을 한자리에 모아두시고 다음번 주치의 방문 때 가지고 가거나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세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생활 루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신장을 위한 하루 루틴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 루틴이 아닙니다. 몸을 조금 덜 지치게 하는 하루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아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혈액이 충분히 묽어야 신장이 혈액을 더 수월하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말도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실 때는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아침 식사를 드실 때 국물 음식이 있다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다 맛있죠. 그런데 국물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는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꽤 줄이실 수 있어요. 반찬도 가능하면 조림이나 젓갈류보다는 생채나 무침, 데친 채소 위주로 구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우시면 반찬 중 한 가지만 소금이 덜 들어간 것으로 바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낮 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심이나 오후에 출출하실 때 탄산음료나 가공 스낵이 당기실 수 있어요. 이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드시거나 우유 한 잔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에 따라 우유도 양을 조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영양제를 드신다면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하시기 전에는 지금 드시는 것들 목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때 단백질 섭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기나 생선을 드신다면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이하의 양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된 것보다는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시지, 햄, 어묵 같은 가공 단백질보다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것이 신장에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녁에 야식으로 라면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자주 드시는 습관이라면 이 부분이 나트륨 관리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먹었나? 간단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뭔가를 기록하거나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짜게 먹었네, 국물을 많이 먹었네 정도를 자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식단표가 필요 없어요. 비싼 음식을 드실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물을 마시게, 조금 덜 가공된 것으로 이 세 방향만 기억하세요. 이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장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앞으로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닐까, 투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치 하나로 미래를 단정하는 건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은 수많은 요소가 함께 관여합니다. 혈압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혈당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분 섭취는 어떤지,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보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처음 나온 분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정하고 혈압이나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신호를 일찍 받은 거예요. 늦게 알았을 때보다 지금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다만 병원을 더 자주 오셔야 할 신호들이 있긴 해요. 소변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거나 발이나 다리가 부어있는 게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게 지속되거나 갑자기 식욕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라면 단순히 수치 변화 이상의 상황일 수 있으니 그때는 지체 없이 주치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치가 조금 나온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선택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는 것? 몸에 좋은 걸 매일 챙겨 먹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는 것이라고요. 국물을 반만 드신 오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신 오늘, 영양제 봉투를 한번 들여다보신 오늘, 주치의에게 지금 드시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으신 오늘, 이 선택들이 하루는 아무 변화를 못 느끼게 합니다. 일주일도 크게 다른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세 달, 반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쌓여서 신장이 조금 덜 힘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 몸을 이해하고 내가 뭘 조심하면 될지 알아보려는 선택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해당되셨던 것이 하나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짠 음식이요. 영양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뭐든 괜찮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채널은 몸의 신호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